자, 오늘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과 순서도라는 파트인데,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 좀 해보고 한번 보실까요? 자, 교과서상에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 자, 첫 번째는 점화식에 대한 얘기. 자, 점화식 이따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따 보시고요. 두 번째는 증명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단어는 여기야, 이게. 점화식 파트야. 그러면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의 증명 파트는 뭐냐?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예를 들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했을 때 기류법이라는 걸 배웠지, 기류법. 너무나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모순을 보이면서 가정에 이렇게 어떤 명제를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보여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 역으로 참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기류법이라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여기서도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증명 방법을 하나 배우시는 거.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제 점화식이다. 점화식. 그럼 점화식에서 우리가 이 뜻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점화식. 자, 점화식은 뭐냐? 이유탄, 두항 또는 세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점화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턴대로 문제를 푸시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일일이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패턴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입을 한다. 패턴이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대입으로 풀어. 그럼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걸려. 그러면 이 패턴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야. 배울 거. 이게 패턴적인 문제고, 이제 배우지 않은 거. 배우지 않았어. 선생님 이건 패턴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어. 배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입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패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숙지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확실히 풀어내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 나머지는 대입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갈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개념 7에 기본 점화식이라고 돼 있죠? 자, 기본 점화식에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기본 점화식. 자, 거기다 메모하면서 좀 가볼게요. 자, 1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a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n이 있는데 요놈의 값이 예를 들어 숫자가 3으로 나왔어. 자, 얘는 차가 숫자야. 차가 숫자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뭘 얘기한다?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 오케이? 등차 수열과 동시에 그 숫자 3은 뭘 얘기한다? 얘는 공차를 얘기한다 그 말이야. 되겠어요? 사실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뺐더니 그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왔어. 차가 숫자로 나왔어. 거긴 D로가 지금 나와 있지. 그 D. 그게 공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숫자가 나왔다. 걔는 무조건 등차 수열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 놈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항시키면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요거 역시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지. 하나 추가적으로 더 적어볼까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어. 혹시 등차 중항 생각나?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가 있어. 연속된 세 항이 나왔을 때 가운데 놈에 대한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라는 틀이 있었죠.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오케이? 반면에 얘는 공차를 알 수 있지만 얘는 공차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장단점도 있어요. 이 둘 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자, A의 n 플러스 1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나눴더니 그 값이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눴더니 3이 나왔대.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눴더니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눴더니 3이 나왔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차피 A n분의 1이니까 곱하기로 했을 때 자, A의 n 플러스 1은 3배에 대한 AN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다 뭐라고 적냐? 고비 숫자야. 자, 고비 숫자는 뭐다? 얘는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다. 오케이? 자, 고비 숫자예요. 얘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그 숫자는 뭘까? 이 숫자 3은 뭘 의미한다? 얘는 공비를 의미하는 거야, 공비. 오케이? 마찬가지로 A의 n번째, A의 n 플러스 1번째, A의 n 플러스 2번째가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가운데 놈에 대한 뭐가? 등비 중항.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얘도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됐죠? 다시. 자, 고비 숫자 또는 이런 거 등비 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얘는 등비 수열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점화식을 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나올 때마다 꽉 잡으시라고 그랬어. 이런 내용들은 모르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3번, 4번은 이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 다음 5번 뭐 조화 중앙 이건 필요 없고요. 넘기셔도 되고. 자, 38번 문제 속에서 우리가 몇 개 익혀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항이 있는데 그놈은 첫 번째 항에 대한 2배입니다. 자, 그 다음 A의 n 플러스 2번째 마이너스 2배에 대한 A의 n 플러스 1번째 플러스 A의 n번째는 0이 됐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우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럼 봐. 요 두 번째 식부터 한번 요리해 볼게.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얘를 착 넘겼다고 치면 2배에 대한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2번째 플러스 AN이잖아.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캐치할 수 있어야 될까요? 수열 AN이 뭐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구나를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겠지. 맞아? 등차 수열임을 확인했어.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공차가 얼마일까? 공차. 원래 두 번장이라는 것은 첫 번장에다 공차를 더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2A1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D가 A1이란 얘기지. 아, 공차가 첫 번장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문제를 보시죠. 기억번.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참이지. 2번. 첫 번장과 공차는 같다. 첫 번장과 공차는 같죠? 니은번도 참이네요. 그럼 D급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12번째 항이 24라면 다섯 번째 항은 12니 물어봤어. 자, 그럼 봐봐. 자, 12번장이라는 것은 첫 번장에다 11개의 공차를 더하시는 거잖아. 근데 첫 번장에다 공차 자체가 첫 번장이니까 요놈 똑같다며. 12에 대한 A1이 되겠죠? 맞아? 12에 대한 A1이야. 12에 대한 A1이 24가 나왔대. 12번장 24가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장이 2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다섯 번장은 12니 물어서 다섯 번장은 첫 번장에다 4개의 공차거든? 근데 4개의 공차 자체가 지금 A1이라며. 그럼 얘는 5A1이 돼야 되니까 A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1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지만 참인 거지.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틀로서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정도를 문제 속에서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39번. 자, 기본 점화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차와 등비에 대한 점화식을 해석하는 문제들 39번 한번 더 보시죠.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역시 두 번장은 첫 번장의 3배라고 되어 있고요. 뭐 네 번장은 문제에서 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배 로그에 A의 n 플러스 1번째는 로그에 대한 AN에 플러스 로그에 대한 A의 n 플러스 2번째. 이때 첫 번장은 얼마가 되겠니가 질문이네요. 자, 보시죠. 일단 요 식을 좀 요리해 보셔야 되는데 로그가 껴있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로그에 대한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위로 올릴 수 있잖아. 로그에 A의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되겠지.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뭘로 간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갑니다. 맞죠? 자, 로그 떨고 내시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누구니? A의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제곱이 A의 n번째에 A의 n 플러스 2번째가 되네. 어머, 얘 보시면서 여러분 뭘 아셔야 돼? 아하,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구나를 캐치하셔야겠지. 됐지? 아,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요 놈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야? 첫 번째 항에다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났다. 아하, 얘가 공비다, 공비. 결국에 수열 A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 아, 3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까지 캐치하실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54를 조금 더 볼까요? 54. 네 번장이 54래. 그럼 네 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비를 3개 곱한 값이 지금 54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야? 첫 번장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다른 게 있나? 두 가지밖에 없네. 첫 번장을 구하세요. 얘를 한번 다시 볼게요. 얘는 54인데 2 곱하기 27 맞아? 그럼 2 곱하기 3에 대한 3승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아래 3승 비교하시면 R이 3인 거고 당연히. 아, 미안. 여기 쓸 필요가 없지.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바로 되는 거지. 척척 날리시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2다라고 만드실 수 있겠네. 왜? 내가 공비를 이미 찾아냈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지.
자, 쉽게 가시면 되겠고요. 39번 보셨고 등비수열. 자, 40번 문제 한번 더 보실까요? 자, 40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은 1. 자, 세 번째 항에 a의 n 플러스 1. a의 n에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놈의 일반 항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이 앞에 이렇게 하나 좀 추가해서 메모할까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하세요. 문제에서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n번째 얘를 구하라는 질문이에요. 요거 여러분이 좀 추가해 집어넣으시고 그래야지 문제가 명확해지니까. 자, 그럼 보시죠. 40번 문제는 하나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색깔 펜으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치실까? 지금 분명히 A의 n번째하고 A의 n 플러스 1번째가 곱해져 있지. 지금부터 이런 점화식. 아까 이런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을 빼고 연속된 두 개의 항이 지금 곱해져 있어. 얘는 명령어야, 명령어.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눠라. 이게 명령어인 거야. 그냥 패턴이 있는 문제인 거야, 이제. 요 놈이 보이시잖아. 그럼 나눠주시면 돼. 자, 나눠줍니다. 나눠주시면 여기는 3이 되겠죠?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는 a의 n 플러스 1번째, 여기는 n번째 이렇게 되겠다. 자, 지금부터 역수라는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cn이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은 c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c의 n이 되겠지? 그 놈이 3이 되겠습니다. 차가 숫자 나왔어. 차가 숫자 나왔다는 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 거지, 등차 수열. 오케이? 자, 그러면 cn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3이네? 그럼 3n으로 출발하겠지. 맞아? c1이 얼마일까? c1이 얼마일까? c1이 얼마일까? a1분의 1이니까 1이네. 아하, c1이 1인 거 아셨지?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이렇게 쓰셔야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일반항 an인 거잖아, an. cn은 an분의 1이니까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an분의 1이잖아. 역수를 취하시면 얼마가 되죠? an은 자 3n 마이너스 2분의 1. 요 놈이 일반항이 되겠다. 이 문제 정답은 얘가 된다. 근데 이 문제에 감춰져 있는 의도는 뭐였냐? 조화수열 아시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조화수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양변을 얘로 나눠준다라는 명령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챙겨두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8번으로 가서 중요 점화식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 점화식이다. 몇 개 보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테니까 보시죠. 자, 얘 a의 n 플러스 1은 a의 n번째 플러스 fn이라고 돼 있어요. fn. 자, 그럼 얘를 조금 변형해 보자. a의 n 플러스 1번째 마이너스 an이 있는데 그 놈이 지금 fn이야. 아까 앞장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어. 차가 숫자가 나왔어. 그거 무슨 수열이라고? 차가 숫자가 나왔어.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거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근데 이 놈은 n이라는 얘기는 n에 따라서 막 바뀐다 그 말이야. 바뀐다. 값이 바뀐대. 그럼 얘는 식인 거야 지금. 그럼 결국에 차가 식이네. 차가 식이 나왔네. 얘는 뭐다? 개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개차 수열. 다시요. 차가 식이래요.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인 거야. 그럼 개차라는 말이 보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죠. an 쓰시고 요 틀거리에다 대입만 하시면 된다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n-1까지. 하나 작게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요 놈. f가 변수 바꿔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오케이? 요 틀거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포인트는 이거야. 차가 숫자일 때는 등차인데 차가 식이면 뭐라고? 개차 수열이다. 그래서 요 개차 수열에 대한 틀거리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뽑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속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요거 좀 중요한 점화식이니까 챙겨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41번. 자, 첫 번째 항이 3이네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요 놈이 a의 n번째 2n입니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봐봐. 내가 요 놈을 조금 변형해 볼게. a의 n 플러스 1번째 마이너스 an이 있는데 그 놈이 2n이래요. 차가 뭐야? 식이지. 차가 식이면 뭐라고? 개차 수열이라고. 그럼 개차 수열에 대한 틀거리 첫 번째 항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 차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개차 수열 일반항. 2k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변수 바꿔서. 자, 그럼 여기 3 쓰시고요. 이 상수 앞으로 뺐어요. 2분의 요렇게 되겠지.
맞아? 2 날려버리시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누구니? n제곱 마이너스 n의 플러스 3이 되겠지? 요 놈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다. 개차수열에 있어서의 원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됐죠? 자, 지금처럼 여러분이 식을 통해서 개차수열이구나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2번도 한번 보시죠. 자, 42번 문제. 다음 수열에서 요 일반항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네. 첫 번째 항 4. a의 n 플러스 1번째는 a의 n번째 곱하기 플러스 2의 n승이다. 역시 마찬가지야. 얘를 일로 슉 넘겨봐. 여기 마이너스로 될 거고 여기는 는이 되겠죠. 결국에 차가 식이잖아. 식. n 때문에 변하는 값이니까 식이지. 차가 식이면 무슨 수열이라고? 개차수열. 개차수열 틀거리 적어봅니다. 첫 번째 항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bk 2의 k승으로 변수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4 쓰시고요.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지. 지수꼴이니까. 공비 빼기 1에 공비 빼기 1에 항은 당연히 n-1개에다가 초항은 2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긴 1이니까 됐고 2n승 마이너스 2에다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놈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개차수열에 있어서의 점화식도 보신 거고요. 다음에 개념 9번은 뭐냐? 자, 개념 9번. 자, 거기는 A의 n 플러스 1번째에 F의 n이 AN인 거야. 자, 이번에는 이 구조를 잘 보시니까 얘가 고비식이지? 이건 고비식이야, 고비식. 어떤 값을 곱했어, 여기. 전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데, 고비식이야. 고비식이다. 그럼 얘는 뭐다? 축차 대입하시는 거지. 축차 대입은 뭐냐? 1부터 n-1까지 대입 후에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 뜻이 그냥 축차 대입인 거야, 이렇게. 됐지? 하나씩 대입해서 어떻게 더하거나 곱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오늘 거의 곱한다고 보셔도 되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더 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얘를 A의 N에 A의 N 플러스 1은 Fn 이렇게 변형하고 나서 이쪽에다가 1부터 n-1까지 이쪽에다가 역시 1부터 n-1까지 쭉 대입한다고 곱하셔도 괜찮아요. 문제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식 약간 짜증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볼게요. 43번. 자, 첫 번째 항이 10. A의 n 플러스 1번째는 n 플러스 1번째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수열 AN에서 20번째 항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20번째 항을 구하자. 그 일반항 구하신 다음에 20을 대입하셔도 괜찮고. 자, 그럼 문제 구조 잘 봐봐.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니까 얘는 분명히 점화식 문제야. 점화식 문제인데 전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왔어. 근데 얘가 식이야. 변하는 값이니까 얘가 식이지. 그럼 우리는 축차 대입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구조를 약간 변형해서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얘도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좌변에 1부터 n-1까지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A1분의 A2. 2 대입하면 A2분의 A3. 쭉 가서 n-1 대입하면 n-1에 여기는 AN이 되겠죠.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2. 쭉 해서 n-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변변이 곱하시니까 당연히 약분이 되겠지. 변변이 곱하시니까 여기도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A1분의 AN인데 A1이 문제에서 11에 10분의 여기는 AN이 되죠. 여기는요. n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A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분의 10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몇 번장이야? 20번장이었지? 20을 집어넣으시니까 20번장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 공간을 좀 작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것도 좀 괜찮더라. 자, 다시 한번 44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44번. 지금 우리는 고비식인 상황, 축차 대입을 보고 있는 거야. 축차 대입 그 상황을 따라서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장인데 1이 빠졌네요. 첫 번장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2의 n 플러스 1승의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열 AN에 대해서 문제가 A의 몇 번장이 2의 14승인가 n의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네요. 역시 우리의 관심은 요 놈이야.
이웃한 두 항사의 관계식인데 요 n번장에 어떤 놈이 곱해져 있어. 근데 얘가 식이라고. 왜? 변하는 값이니까. 곱이식일 때 축차 대입이라며. 그럼 구조를 어떻게 쓴다고요?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쓰시고 이거 쓰시는 거야. 여기다 1부터 n-1까지 대입합니다. 1부터 n-1까지 대입하면 a1분의 여기는 a2. 자, a2분의 a3 돼서 쭉 가서 n-1 대입하면 an까지 가겠죠? 1 대입하시면 2의 2승, 2 대입하면 2의 3승, 3 대입하면 2의 4승에서 n-1 대입하면 2의 n승이 되겠지. 맞아? 자, 변변이 곱하시니까 이게 없어지네요. 첫 번째 1이었으니까 됐고 여기는 n만 남겠죠? 미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3 더하기 땡뜨리 땡땡땡 n이 되겠다. 그리고 지수 자리만 잘 처리하시면 되겠네. 얘가 네모라고 쓰셔도 괜찮지. 등차수열이니까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수 자리가 일단 한 번 더 쓸게. 지수 자리가 2분의 n 플러스 2에 여기 n-1이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몇 번장이 14가 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2의 14승이 되겠냐? 요 놈이 14가 되는 n값을 찾아내라. 그게 질문인 거지. 방정식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 점화식. 여기까지를 기본 점화식이라고 볼게요,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집중. 자, 첫 번째. 자, 차가 숫자야. 두 번째, 차가 식이야. 자, 세 번째. 자, 곱이 숫자. 네 번째. 크게 네 가지를 배우신 거야. 자, 곱이 식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차가 숫자야. 무슨 수열이라고? 그렇지. 등차 수열이 된다고. 등차 수열. 오케이? 자, 차가 식이야. 얘는 개차 수열이 된다. 틀거리를 생각하시는 거고, 곱이 숫자야. 얘는 등비. 곱이 식이야. 얘는 뭐 한다고요? 축차 대입한다. 이 구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패턴인 거야. 이 정도 여러분이 꼭 섭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중요 점화식 3번이라고 돼 있죠? 얘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K 구하는 점화식입니다. 얘는 K 구하는 점화식이다. 자,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 A의 M 플러스 1에 P에 대한 AN에 플러스 Q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PQ는 0이 아닌 상수야. 자, 일단 잠깐 봐봐. 얘는 만약에 이 Q가 없어. 이거 무슨 수열이니? Q가 없으면 이게 등비 수열이지. P가 없다면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얘는 일명 등비 플러스 등차형이야. 등비 플러스 등차형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K 구하는 점화식이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이건 K 구하는 점화식이라는 건 우리끼리만 쓰면 용어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변형을 해주셔야 돼. 변형.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돼. 어떻게 변형합니까? 일단 요령이에요. 요령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서술형 답지엔 쓸 필요는 없어. 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K라고 둬. 이렇게. P의 A의 n번째도 K라고 둬. 요 상황에서 우리가 K라는 값이 뭐 이렇게 알파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K라는 값이 알파로 이렇게 나올 거야. 풀어주시면. 이따 문제 속에서 한번 해볼게. K라는 값이 알파로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 돼. 어떻게 변형하냐? A의 n 플러스 1에 알파의 볼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야. P는 그대로 쓰시고요. A의 n에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시는 패턴으로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이게 다 끝은 아니지만 이렇게 1단계로 변형한다고 쓸게. 해법을 다 정리하고 가자. 2단계는 A의 n에 마이너스 알파를 CN이라 치환해. 오케이? 그러고 나서 큰 틀로 보셔도 돼. 이건 근데 차후에는 지양해야 돼. 일단은. 처음 할 때는 CN이라 치환해서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풀이대로 하지 말고 그냥 크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K 구하는 점화식이라고 했는데 이 점화식은 점화식 중에 가장 중요한 점화식이니까 꼭 아셔야 된다. 모르면 완전 환자 취급받는 거야. 환자 취급. 자, K 구하는 점화식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자, 문제 속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들어있네요. 첫 번째 45번 문제 한번 보시죠. 45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첫 번째 항 3. A의 n 플러스 1번째는
2배에 대한 AN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에서 일반항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에요. 자, 보시죠. 얘 봐봐. 얘가 등비 플러스 등차형이야. 이게 K 구하는 점화식에 대한 패턴이라고. 등비 플러스 등차형이라고. 얘가 등비가 될 때도 있고 등차. 맞아? 등비 플러스 등차형. K 구하는 점화식이야. 그럼 K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를 K라고 두시면 된다고. 항 번호로 그냥 K라고 두시면 돼. 그럼 넘기시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이렇게. 실제로 이 부분은 서술형 답지에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우린 얘를 변형하는 거야. 변형된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변형된 식 씁니다. A에 n 플러스 1에 K 값의 부호를 바꿔서 적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 그대로 쓰시고요. A의 n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K 값을 바꿔 쓴다.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적나요? 요령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얘를 전개해봐. 얘를 막 전개해서 풀어헤치면 도로 얘가 되잖아 이렇게. 이거 결국에 똑같은 식이 되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러한 K 값을 찾는데 이게 요령으로서 우리가 구해낸다 그 말이죠. 이제 극한 쪽 가시면 이 K가 또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n번장, 얘를 n 플러스 1번장으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쓸게. 얘를 CN이라고 보시면 결국에 얘는 C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배에 얘는 CN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CN이 무슨 수열이니? CN이 등비 수열 맞아? 왜? 고비 숫자니까. 그럼 CN은 첫 번째 항에 공비의 n-1승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CN이 얼마인가? C1. C1은 얼마예요? C1.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A1이 3이네. 3, 4. 6이 되겠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CN은 누구냐? AN 플러스 3이 지금 CN이죠? 6에 2의 n-1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A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의 n-1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 구하신다. 그런데 결국에 이런 치환하는 방법은 없애줘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다시 푸시는 거야. 요 놈을 보시면서 얘를 큰 덩어리로 보고 얘가 n번장인 거야. 얘가 n 플러스 1번장인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이잖아. 고비 숫자니까. n번장은 첫 번째 항에 이게 첫 번째 항이지. 공비에 n-1승이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3이었으니까 3 집어넣으시면 6이 될 거고 넘기시면 바로 이놈이 등장하겠죠. 크게 보시면 좋다. 크게 보시는 게 좋아요. 치환을 하는 경우는 일단 역수가 됐을 때 아까 AN분의 1 뭐 이런 게 보였을 때 CN이라고 치환하시는 게 좋고 K 구하는 점화식에서는 바로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6번을 문제 속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약간 응용된 패턴이지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다. 자, K 구하는 점화식 가장 중요한 점화식입니다. 자, 46번 시작해보죠. 자, 어떤 단세포 생물은 1시간마다 3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2마리로 분열한다. 1시간마다 3마리 죽고 나머지는 2마리로 분열한다.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10마리가 있었대. 이때 5일 후에는 이 생물은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그랬어. 자, 처음에 10마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10마리가 있다. 근데 얘가 5일 후 몇 마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문제에서는 시간당 나왔잖아. 시간당. 1시간당 3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5일 후니까 시간으로 맞추려면 1일이 24시간이잖아. 그럼 5일이면 몇 시간이야? 120시간이 되겠지. 맞아요. 자, 120시간 후에 몇 마리냐 이런 걸 찾는 건데 120번째까지 찾기엔 약간 무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찾는 거. 봐. 잘 보셔야 돼. 이게 n시간째에 n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이야. 자, n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이야. n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 이게 n시간 후 마리수야. 마리수. 자, 그럼 여기 10마리가 있는데 얘는 아직 A1이 아닌 거야. A1이 뭐지? A1이 1시간 후의 마리수지. 그럼 A1을 찾는 거야. 그럼 A1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마다 3마리는 죽는데 10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일단 죽어. 나머지 애들은 2마리로 분열하래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되지? 얘는 14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2시간 후의 양이지. 2시간 후의 양. 2시간 후의 양인데 얘는 1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에서 3마리가 죽어. 그러고 나서 다시 2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왜?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니까. 그럼 얘를 한번 펼쳐볼게. A2는 2A1의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얘를 일반화시키면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2배의 A의 n번째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렇게. 결론은 첫 번째 항이 14고 A의 n 플러스 1번째는 2배에 대한 AN의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러한 값을 풀어내시라 그 말이야. 그럼 얘는 45번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다시 약간 난이도 있어 보이는데 1시간마다 3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2마리로 분열을 한대. 10마리가 있었어요. 5일 후에 몇 마리가 되냐. 1일은 24시간이니까 5일은 120시간이 되겠지. 결국에 120번째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질문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120번째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1시간 후부터 찾는 거야. 1시간 후부터. 최초 10마리 있었는데 3마리 죽고 2배로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근데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은 점화식이라는 걸 스케치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점화식을 일반화시켰더니 얘가 될 거고 첫 번째 항과 일반항이 나왔어. K 구하는 점화식의 형태가 등장했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120번째 항 찾는 거야. 그럼 이제 K 구하는 점화식 바로 갑니다. K는 2의 K 마이너스 6이죠. 여기 K 값은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바로 적으시니까 A의 n 플러스 1의 K 값 보고 바꾸시라고 그랬죠?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 그대로 쓰시고 얘 n번째 항이야.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의 n-1이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14. 14니까 여기 14 들어가면 여기 8이 되겠죠? 결국에 AN은 8 곱하기 2의 n-1승의 플러스 6이지. 여기다가 여러분은 120을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 점화식의 이제 네 번째 패턴으로 사망 점화식이 있네요. 사망 점화식. 오늘 점화식 끝까지 갈 테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사망 점화식 보도록 할게요. 사망 점화식. K 구하는 점화식, 중요한 점화식입니다. 자, 중요 점화식 네 번째로 개념 11번에 나와 있는 P에 대한 A의 n 플러스 2에 Q에 대한 A의 n 플러스 1에 R에 대한 AN이 있어. 요놈이 0이래.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래요. 여기다 진하게 밑줄 하나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다 사망 점화식이라고 다시 메모하자. 왜 사망 점화식입니까? 그냥 항이 3개 있어서 사망 점화식이야. 자, 그런데 P, Q, R에 대한 합이 항상 제로여야 돼.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고자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P, Q, R에 대한 합이 제로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턴적인 문제가 아니라 P, Q, R에 대한 합이 제로가 아니면 그냥 대입하시는 문제라고 보셔도 돼. 다시 개수의 합이 제로가 되는 사망 점화식 문제는 스토리가 정해져 있다. 뭐라고 정해져 있냐? 얘는 개차의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이 정해져 있는. 개차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개차가 등비수열이다. 그럼 당연히 개차라는 말이 뜨면 여러분은 어디에 대입하기로 돼 있어? 어디에? n번장 원수열이 일반항은 첫 번장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다 이렇게 쓰시는 거지. 근데 그 개차 수열의 일반항, 개차 수열이 개차의 공비가 이것인 등비수열이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여기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뭐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당연히 아셔야겠지. 첫 번째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쓰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사망 점화식 중에서 개차 PQR, 개수의 합이 제로가 된 상황, 사망 점화식은 반드시 이런 스토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7번 한번 보시죠. 47번. 자,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A m 플러스 2번째는 요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뭐 n이 1보다 크다. 일반항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등장했어요. 요노마를 잘 봤더니 이게 항이 3개 있는 사망 점화식이고 P, Q, R에 대한 합이 제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이미 스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차의 공비가 얼마라고? 공비가 P분의 R이라며 항상.
이 P분의 R이 항상 얘야.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다시. 얘 분의 얘 하시면 개차의 공비가 2인 거지. 2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개차라는 말이 떴으니까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 BK야.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적은 거고 결론은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개차.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그럼 2 빼기 1, 2 빼기 1. 항은 당연히 n-1개. 개차의 초항 어떻게 되죠? A2-A1이 되는 거지. 개차의 초항. 개차의 초항이야. 개차의 초항은 A2-A1입니다. 여기서 아까 A1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말하면 A2-A1이 정확히 되는 거야. 정확한 값은. 다시 개차의 초항. A2-A1. A2-A1. 여기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나머지 애들 산수 처리 좀 해볼게요. 여기 1 됐고 1 플러스 2의 n승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2의 n승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 놈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48번에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망 점화식.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자, A의 n 플러스 2는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이쪽으로 다 센터링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 역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등장했고 사망 점화식인데 PQR에 대한 합이 제로잖아. PQR에 대한 합이 제로면 이미 스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러봐. 내가 뭐라고 적을까? 개차의 공비가 얼마다? P분의 R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개차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린 반드시 틀거리에 대입하시는 거지.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잖아. 맞아? 근데 이런 거 이제 쓰지 않겠다고. 뭐라고 쓸 거라고 여기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3 빼기 1, 3 빼기 1. 항은 개차니까 당연히 n-1이 되겠죠. 개차니까. 여기 개차의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A2-A1. 개차의 첫 번째 뭐가 된다? A2-A1이야. 자, 1, 2분의 3의 n-1승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산수 처리하시면 2분의 3의 n-1에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사망 점화식까지 내용을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진행해 보죠. 자, 실제로 지금까지 한 것만 정확히 아시더라도 뭐 점화식에 대한 문제 한 7, 80%는 그냥 풀리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 이제 개념 12번부터는 이제 약간 추가되는 이제 심화 점화식, 좀 발전된 점화식이라고 보셔도 괜찮아. 자, 구조를 봤더니 AN 플러스 1은 자, P에 대한 AN에 Q의 R에 대한 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놈은 동그라미를 좀 쳐볼까? 분모에도 AN이 있고요. 분자에도 AN이 있는 패턴이야. 이 구조가 이래. 분모에도 AN이 있고요. 분자에도 AN이 있어. 어떤 문제 보시면 분모에만 AN이 돼 있어. 그럼 이 패턴 문제가 아닌 거야. 분모에 AN, 분자에 AN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역수를 취하시면 돼. 역수를 취한다. 일단 이게 해법이야. 이게 해법인데 또는 그냥 일일이 대입하셔도 괜찮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대입을 해서 푸셔도 괜찮고 그냥 일일이 대입해서 푸셔도 괜찮다. 오케이? 자,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 실제로는 그냥 그렇게 풀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한 문제가 끼어 있죠. 자, 49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납법으로 정의된 놈에서 일반항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2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자, AN 플러스 1번째는 자, 3에 대한 AN의 플러스 1의 AN이다. 일단 두 가지 풀이를 다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하나니까. 얘를 딱 보시면서 분모에도 AN이 있고 분자에도 AN이 있다. 아, 뭔가 확인하셔야 돼. 아, 요 노마가 패턴적인 문제구나. 그럼 일단 역수로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얘는 역수 취하면 자, A의 N 플러스 1분의 자, 첫 번째 풀이로 이렇게 쓸까? 역수로 푸는 거야. 1이 될 거고 얘 역수 취하면 얘분의 얘 먼저 쓸게요. 얘분의 얘는 뭐가 되지? 3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N분의 1이라는 것을 CN이라고 치환한다며.
그러면 주어진 구조는 C의 n 플러스 1은 C의 n의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거 무슨 수열이니? 차가 숫자잖아. 아하, C에는 등차 수열이네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C 뭐 3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번째 항 찾습니다. 첫 번째 항 1 집어넣겠지. 1 집어넣으시면 A1이 문제에서 2분의 1이니까 역수치에서 2가 되겠지. C1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AN이라는 것은 역수치하면 3의 n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대입하셔도 괜찮대. 자, 두 번째 풀이로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n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죠. 자, n자리에 여기 번호가 돼 있나? n자리에 1은 대입할 수 없대. 2부터 하는데. 2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2 대입하시면 A의 2는 뭐가 되지? 3이 되겠죠? A의 3은 3의 A의 n에 이 문제는 대입할 수가 없네. 문제에서 n이 2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1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수정해 두셔야 됩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부터 들어갈게요. 2 되겠죠? 여기 1 될 거고요. 1 될 거고 A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A1이 2분의 1이니까 여긴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에 여기 2분의 5에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5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자, 그다음 다시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 n이 2야.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3에 A2에 플러스 1에 A2가 되겠죠. 자, A2가 5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는 5분의 3에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8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 5분의 1, 세 번째 항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3엔 첫 번째 항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역수를 취해도 괜찮고 대입을 통해서 푸셔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패턴이야. 자, 그 다음에 기타 점화식이라고 남아 있는데 기타 점화식은 뭐예요? 뭐 식을 변형하거나 일일이 대입하는 거래.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익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한 3문제 남았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5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0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0번. 자, 50번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 항이 2고요. 자, n 플러스 1에 대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에 대한 an. 요놈이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수열 an에서 자,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에서 이제 약간 발전된 문제들이에요. 시그마 n이 1부터 29번째까지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분의 an.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얘는 뭐 K 구하는 점화식도 아니고 사망 점화식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모르는 점화식이야. 모르는 점화식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얘하고 이 문제는 실제로 좀 난이도가 있지만 뭐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얘하고 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원칙대로 풀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점화식은 그냥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n자리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보죠. 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2 될 거고 A2가 될 거고 여기 1 곱하기 A1이 뭐 1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A1이 2니까 넘기시니까 2가 돼서 3이 될 거고 A2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n자리에 이번에는 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시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여기 A2가 돼서 여기는 1이 되겠지. 자, A2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3이 됐네. 그럼 넘기시니까 A3은 3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다. 저 규칙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 모르는 점화식이 나왔다. 그 모르는 점화식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다 아신다는 전제로. 오케이? 그 앞에 걸 모른다는 전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점화식이 나왔을 때는 일일이 대입만 하시면 돼. 4에 대한 A4, 3에 대한 A3이 1이다. 왜 3분의 4니까 3분의 4 집어넣으시면 4가 돼서 넘어가고 A4가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n번장은 뭐가 될까? n번장. 첫 번장은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이거니까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이제 요놈 말 저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거 그냥 바로 저기다 쓸까요? an 자리에 여러분은 n에 n 플러스 1 대입하시니까 번분수 처리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29번째 항까지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선생님 안 풀려고. 시그마 옆에 분수식 나오면 100% 부분분수라고 그랬지? 요놈에서 요놈아 뺀 게 위에 있으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29번째 항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죠. 여러분이 큰 작작에 의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일반항을 구하는 데 목표입니다. 근데 봐. 이 문제는 K 구하는 점화식도 아니고 삼항 점화식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점화식 그 뭐 차가 숫자, 차가 식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일단 일일이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꼭 챙겨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51번 문제에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5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51번은 뭐냐? 자, A1이 3입니다.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이렇게 있다. 이때 A의 N은 3의 766승이다. 이때 N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질문이야. 자, 이 점화식에는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이 지수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 이렇게. 자, 봐봐. 지금 얘는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있지?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있어.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있어요.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있으면 로그를 취하는 문제, 실제.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있는 문제는 뭐 하신다고요? 로그를 취하시는 문제야. 그러면 밑을 얼마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 됩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얘기를 해준다고. 실제로 이 값도 뭐 그거 힌트를 주는 거지. 그 얘네에 대한 공통점으로 봐서 밑을 얼마로 취해야 될 것 같아? 밑을 3으로 취하는 게 좋다 그 말이야. 그럼 밑을 3으로 취하면 얘 한번 볼게요. 밑을 3으로 취합니다. 여기다 밑을 3으로 취하고 여기다도 밑을 3으로 이렇게 취하시는 거야. 3으로 취하면 얘는 로그에 3의 a의 n 플러스 그럼 뭐가 등장하게 돼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을 취하는데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가겠지. 암산 좀 한번 해줘봐. 암산. 로그 3의 9니까. 얘는 로그 3의 AN에 대한 제곱인데 떨구겠지, 이렇게. 맞아.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서 로그 3에 대한 AN을 CN이라고 치환할게. 그럼 얘는 CN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C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부터 적을까요? 2의 C의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게 뭐니? 등비 플러스 등차항인 K 구하는 점화식 맞아? K. 2K 플러스 2. 넘기시니까 K는 얼마?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변형합니다. C의 N 플러스 1에 2배 C의 N이 되겠죠? K 값 부호 바꾸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겠죠? 자, 그러면 C의 N 플러스 2라는 놈은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이 되겠지. 첫 번째 항. 왜? 얘를 n번째 항이고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보고 있으니까. C1 얼마야? C1 A1이 들어가니까 여기 3이 돼서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CN은 여기 3 2의 n-1에 상수 넘어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CN이 누구라고? CN이 로그 3에 대한 AN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AN은 뭐가 된다? 3회 여기 위에 있는 3회 곱하기 2의 n-1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결국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건 얘가 얼마 되게끔? 요 놈이 되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지.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힌트는 이거야. 항번호에 지수가 딸려 있어. 뭐 한다고요? 로그를 취하신다. 그때 밑을 잡는 부분은 얘네들이 힌트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두시고. 좀 난이도가 있지만 봐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1번. 여기 기타 점화식은 약간 발전된 문제이니까 앞에 내용들이 충분히 되신 사람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 2분의 1이에요. AN 플러스 1번째는 1-AN분의 1이야. 이때 문제 원하는 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9번째 항까지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가 지금 질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시그마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뭐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이게 그냥 9라고 n이라고 쓸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9가 되냐? 뭐 이런 거 찾는 거잖아, 지금. 맞아? 몇 번째 항까지 합이 9냐? 그럼 일반항만 찾아내시면 거기다 시그마 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일반항이 우리의 목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원래로 돌려서 K라고 쓸게요. 자, 그럼 요 놈이 물어보는 이제 키워드인데 분모에 AN 있고 분자에 AN이 있으면 아까 뭐 역수치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대입해도 된대. 근데 얘는 이제 분자에는 AN이 없으니까 그런 패턴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모르는 점화식이잖아. 그럼 모르는 점화식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맨 자리에 대입하시는 거야. 1 대입합니다. 1-A1 1이 되겠지. 그럼 A1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요. 아하. A2는 2가 되겠다. 자, 다시 A1은 여기 2분의 1이라고 적었고요. 자, N자리에 이제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시면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1-A2분의 1이 되겠지. A2는 얼마? 2.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아하. A3은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N자리에 3을 갑니다. 3. N자리에 3 들어가니까 여기는 A4가 되겠죠? 1-A3분의 1. 근데 A3이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지. A4가 2분의 1. 이상하잖아. 앞에 있던 놈이 다시 등장했지? 다시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뭐야 이게? 3백인 거지, 3백.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룹이 합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 요 그룹의 합이 3백인데 이런 3백인 묶음이 몇 개 있나 이거 관찰하고 싶은 거야. 얘 더하기 얘 하시면 얼마니 이게? 2분의 3 되나요? 이 한 그룹이 2분의 3? 맞아? 한 그룹이 항이 3개인데 3개짜리가 2분의 3이야. 여기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 몇 개 나와야 그 값이 9되지? 2분의 3이 몇 개 나와야 돼? 얼마 돼야 될까? 여기 6 돼야 되나? 6? 요 덩어리가 6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항이 3개 있는 게 6개 있어. 그게 몇 번장이야? 18번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처럼 여러분이 대입을 통해서 뺑뺑이라는 걸 관찰했다.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일일이 대입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오케이? 자, 오늘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전제로 출발하는 거니까 이 정도 속도 따라오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기본 점화식 4가지 있었어. 그 4가지. 차가 숫자, 차가식, 고비 숫자, 고비식.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기본적인 패턴의 점화식 있지. K 구하는 점화식 있었고 사망 점화식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유형들이 있었죠.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는 유형들. 이런 것들 잘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이 교재에 지금 없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 SN과 AN이 포함된 점화식이 있었어.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 정도에서 점화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